정부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이유로 전국 모든 교회의 소모임과 행사를 전면 금지했습니다. 이에 일각에선 기독교에 대한 역차별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현장 예배는 물론 각종 소모임마저 어려워진 요즘 파주 한소망교회가 다양한 예배 콘텐츠를 활용할 수 있는 온라인 교회를 선보였습니다. 지난 7년 동안 300회가 넘는 성경 강해로 미디어 선교에 함께해온 군포 성산교회 김자현 목사에게 구티비가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총회가 코로나19 감염을 우려해 제105회 정기총회 일정을 이틀로 단축하기로 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교계 안팎의 이슈를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뉴스 인사이트입니다. 정부가 전국 모든 교회를 대상으로 정규 예배를 제외한 소모임과 행사를 전면 금지했습니다. 교회발 감염이 지속적으로 발생한 데 따른 조치라는데 기독교에 대한 역차별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부 발표 후 첫 주일이었던 12일, 지역교회의 예배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천보라 기자입니다. 전국 교회를 대상으로 정규 예배를 제외한 소모임과 행사 등의 전면 금지 조치가 시행된 후 첫 주일, 인천시 서구에 위치한 예수비전교회는 오전 8시 30분부터 예배가 시작됐습니다. 성도들은 성전에 들어가기 전 안내에 따라 QR코드를 이용한 전자출입 명부를 작성합니다. 예배 중에는 마스크를 낀 채 간격을 두고 앉았습니다. 예배가 끝난 후에는 정부 지침대로 따로 모임을 갖지 않고 각자 집으로 향합니다. 경기도 군포에 있는 한 교회에는 관할 지자체에서 강화된 방역 지침을 준수하는지 현장 점검에 나섰습니다. 성도들은 차분하게 방역 지침을 따르고 있지만 정부의 갑작스러운 통제 강화에는 우려 섞인 시선입니다. 네, 처음에 그 소식을 들었을 때 굉장히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극소수의 교회의 사례만을 가지고 정부에서 너무 무리한 극단적인 조치를 취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정부의 교회 정규 예배 이외 행사 금지를 취소해 주세요란 청원도 현재 40만 건을 돌파했습니다.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이처럼 반발하는 데는 이해할 수 없는 수칙 때문입니다. 정부가 발표한 방역 수칙을 보면 10일부터 교회 내 대면 모임과 행사 등이 전면 금지됐습니다. 유일하게 허용한 정규 예배에서는 찬송을 자제하고 통성기도는 할 수 없습니다. 음식 제공이나 단체 식사도 금지되는데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다시 말해 예배는 할 수 있지만 찬송은 자제해야 하고 성가대는 허용하지만 성가 연습은 안 된다는 겁니다. 교회 밖 식당에서 함께 식사하는 건 괜찮지만 교회 안에서는 안 됩니다. 한국교회는 정부 지침이 사실상 교회의 모든 사역을 강제적으로 막은 거나 다름없다며 역차별이라고 강조합니다. 특히 일부 교회의 문제를 일반화해서 교회가 마치 감염의 온상인 것처럼 왜곡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정말 안 좋은 생각들로 지금 이 생각이 좀 다져지고 있는 것 같이 느껴지고 있어요. 이런 것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교회에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도 너무나도 큰 장애 요소가 되는 부분이 될 수 있죠. 작은 교회 같은 그 타격이 너무나도 커요. 이러다 보니까 기존의 성도님들이 이탈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어요. 교회 협조를 구하는 것과 명령을 하는 것은 좀 다르지 않나 싶네요. 거기에 대해서 교회도 좀 더 깊이 성찰을 좀 해봐야 될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협조를 구하는 방법이 훨씬 더 지혜롭지 않았을까 이 정부에 대해서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정부의 방역 수칙을 모범적으로 준수하면서 교회가 연합하여 의견을 제시하고 지혜로운 대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교회가 앞장서서 좀 모범적으로 지킬 것을 지켜나간다는 의미에서 해나가면 좋을 것 같고요. 또한 정규 예배 외에 인터넷이나 온라인상으로 충분히 할 수 있다. 새로운 방법을 찾으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나 이제 교회를 타겟으로 너무 들어서 이렇게 한다는 그 느낌이나 이미지는 지울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정중하게 의견 제시하면서 나아가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문제를 뭐 개인이나 개별 교회나 개별 목사들이 좀 과격하게 이렇게
대응하는 것은 오히려 우리들에게 더 불리하게 될 것 같습니다. 연합기관들이 그리고 교단들이 자기 역할들을 좀 잘 감당해 주셨으면 결국 그 방역에 있어서 교회가 모범적인 사례들을 남기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또 하나 이러한 때에 교회가 이 사회에 어떤 그 메시지를 던져줄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도 필요한 것 같아요. 굿TV 뉴스 천보라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현장 예배는 물론 구역회나 셀모임 등 각종 소모임도 어려워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파주 한소망교회가 언제 어디서나 비대면 예배와 모임이 가능하도록 온라인 교회를 출범해 주목받고 있습니다. 박재영 기자입니다. 온라인 예배 활성화를 위한 한소망 온라인 교회가 출범했습니다. 파주 한소망 교회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현장 예배에 어려움을 겪게 되자 성도들이 언제 어디서나 예배할 수 있도록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한 겁니다. 한소망 온라인 교회는 웹사이트와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접속이 가능하며 실시간 주일 예배 중계는 물론 CCM과 워십, 짧지만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는 포인트 설교 등 성도들에게 필요한 다양한 신앙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교회를 총괄하는 허창윤 부목사는 교인뿐 아니라 온라인으로 모든 성도들이 콘텐츠를 활용할 수 있다며 신앙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많은 이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코비드-19 뉴노멀의 시대를 살게 되었습니다. 언택트 시대라고 하지요. 그래서 많은 성도님들이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연스럽게 온라인을 통해서 성도님들의 신앙적인 필요들을 채워주고 돌보는 목회 서비스를 시작하게 되었고요. 한소망 온라인 교회 콘텐츠들은 비대면 공동체 모임이나 가정에서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주제별로 정리된 찬양 집회를 시청하고 설교를 들은 뒤에 구성원들과 함께 나눌 수도 있습니다. 처음 개설된 온라인 교회에 대해 한소망교회 성도들은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에 예배의 중요성을 깨닫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물론 현장 예배에서만 체험할 수 있는 공동체적 은혜에 대한 아쉬움도 컸지만은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예배를 경험해 보니까 현장 예배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그런 의견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위기를 발판 삼아 다음 세대 예배의 중요성을 새삼 깨닫고 더욱 발전시켜 나가는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한소망교회는 온라인 교회를 모든 성도와 함께 나누는 등 한국교회의 예배 회복과 선교를 위한 노력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굿TV 뉴스 박재현입니다. 성경을 알기 쉽게 풀어준 군포 성산교회 김자현 목사의 굿TV 성경 강해가 최근 300회를 돌파했습니다. 7년 동안이나 굿TV 미디어 선교 사역에 동참했는데요. 굿TV가 최근 군포 성산교회를 찾아 김자현 목사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차진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기도 군포 성산교회 담임 목사인 김자현 목사는 지난 2013년부터 지금까지 7년 동안 굿TV 성경 강해 프로그램을 무려 300회 이상 진행해 왔습니다. 굿TV 김명전 대표이사와 임직원들은 군포 성산교회를 방문해 오랜 시간 말씀을 선포해온 김 목사와 또 함께 협력한 교회 성도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한국 기독교 교회가 시험받고 있습니다. 어려움 과정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해주신 목사님께 저희 굿TV가 마음을 모아서 감사의 뜻을 표하기 위해서 굿TV 성경 강해는 한국교회 성도들이 말씀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기획됐습니다. 특히 바쁜 삶을 살아가는 현대 크리스찬들에게 방송을 통해 언제 어디서든지 실시간으로 성경 공부를 할 수 있는 미디어 성경 공부의 마중물이 됐습니다. 성산교회와 동력하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이렇게 표를 준 게 저 개인이 아니고 우리 성도들이 같이 기도하고 같이 또 헌신하고 그래 우리 저 개인이 받는 게 아니고 우리 교회가 받는 거고요. 김 목사는 앞으로도 미디어 선교에 함께하겠다며 굿TV와 함께 복음의 기쁜 소식을 알리는 일에 힘쓰겠다고 말했습니다. 굿TV 뉴스 차진환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가 제105회 정기총회를 이틀로 축소해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는 데 따른 조치입니다. 앞서 예장통합 역시 총회 일정을 이틀로 단축하면서 국내 개신교 양대교단이 최단기간 총회를 열게 됐습니다. 예장합동 총회준비위원회는 이와 관련해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총회가 안전하고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총회준비위원회 위원장 오인호 목사는 자문위원회 법률적, 행정적 자문을 받으면서 총회를 준비하고 있다며 오는 20일부터 전국 5개 권역에서 간담회를 열어 지역별 헌의안을 공유하고 제105회 총회의 정책 방향의 협력을 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세움을 주제로 열리는 제105회 합동총회는 경기도 용인 세해den교회에서 9월 21일부터 22일까지 이틀간 진행됩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극단적 선택으로 생을 마감한 박원순 서울시장의 연결식이 13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엄수됐습니다. 연결식은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서울시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하고 현장엔 유족과 시도지사, 민주당 지도부, 서울시 간부, 시민사회 대표자 등 100여 명의 제한된 인원만 참석했습니다. 연결식이 끝난 뒤 박 시장의 시신을 실은 운구 행렬은 서울 추모공원으로 이동했습니다. 장례위원회는 고인을 화장한 후 유골을 고향인 경남 창녕으로 옮겨 매장했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을 성추행 등 혐의로 고소한 피해 호소인 측이 13일 한국여성의전화 교육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 자리엔 피해 호소인 A씨 변호인과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 관계자만 참석했습니다. A씨 측은 박 시장이 저항할 수 없는 상황을 이용해 신체를 접촉하거나 사진을 전송하는 등 권력과 위력에 의한 피해가 4년 동안 발생했다며 피해자가 부서를 옮긴 뒤에도 피해가 이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피고소인이 부재한다고 해서 사건의 실체가 없어지는 건 아니라며 경찰은 현재까지의 조사 내용을 토대로 사건에 대한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올해 하반기 전국 초중고 학생에게 마스크 4,700만 장을 지급합니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국회에서 통과된 3차 추가 경정 예산에 초중고등학생의 마스크를 위한 예산 85억 원이 반영됐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예산은 정부안에는 없었지만 국회 심의 과정에서 추가된 예산으로 각 시도교육청은 자체 예산을 더해 학생 지급용 마스크를 구매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전국 초중고등학생 약 550만 명은 1인당 8장가량의 마스크를 받게 됩니다. 정부와 여당이 대기업의 기술 탈취에 따른 중소기업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을 다시 추진합니다. 지난 20대 국회 때도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상생협력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중소 벤처기업의 요구에 법 개정이 추진됐지만 대기업과 중견기업이 법리에 맞지 않는다며 맞서 결국 국회 문턱을 넘기지 못한 바 있습니다. 최대 쟁점은 대기업이 거래하던 중소기업의 물품과 유사한 제품을 만들거나 다른 중소기업의 제조를 위탁할 경우 대기업의 기술 이용 행위가 있었다고 보고 대기업의 입증 책임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일상이 되자 비대면, 비접촉을 의미하는 언택트가 대학 여름방학의 새 풍속도로 자리 잡았습니다. 한 취업정보 사이트 설문조사 결과 학생들은 방학 기간 주된 활동이었던 아르바이트, 해외여행, 해외연수, 학원 수강 대신 사회적 접촉이 최소화된 자기개발이나 취미, 소규모 국내 여행, 온라인 강의 수강 등으로 시간을 보내겠다고 답했습니다. 연세대학교 김호기 교수는 코로나가 종식돼도 언택트를 경험한 학생들의 생활 양식은 코로나 이전과 이후의 중간 지점인 제3의 자리로 갈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외국인이 지난달에도 한국 주식을 4천억 원 넘게 팔아치우며 5달째 순매도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6월 외국인 증권 투자 동향에 따르면 외국인은 지난달 증시에서 4,200억 원을 순매도했습니다. 반면 채권 시장에서 외국인은 6개월 연속 순투자를 이어가며 사상 최대인 146조 원을 확보했습니다. 이는 한국의 재정 건전성이나 신용도 대비 국채금리 등이 높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구티비 뉴스 하나은입니다. 구티비 월드와이드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해 연기될 것으로 보였던 미국 연방정부의 사형 집행이 예정대로 진행되게 됐습니다. 미국 제7순회 항소법원이 사형수 데니얼 리에 대한 형 집행을 연기하라는 인디애나폴리스 연방법원의 결정을 뒤집은 겁니다. 사형제에 반대하는 피해자 유족이 코로나19를 이유로 집행 연기를 신청했지만 미 법무부는 법리적 해석이 잘못됐다며 항소한 법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중국의 군사적 압박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대만이 연례 합동 군사훈련인 한광 36호 훈련을 시작했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한광훈련은 대만이 중국군의 무력 침공 상황을 가정해 격퇴 능력과 방어 태세를 점검하기 위해 1984년부터 해마다 실시해온 대규모 훈련입니다.
앞서 대만 국방부는 한광훈련을 올해 상반기에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한 병역 내 감염을 우려해 하반기로 연기한 바 있습니다. 대만은 과거와 달리 지난해부터 한광훈련의 일정과 내용 등을 언론과 일반에 대대적으로 공개하면서 중국의 무력 시위에 대한 항전 의지를 널리 알리는 맞불 행사로 변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신규 확진자가 최근 나흘 연속으로 200명대를 기록하던 일본 수도 도쿄에서 13일 119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이로써 도쿄도의 누적 확진자 수는 이날 확진자 수를 더해 8,046명으로 늘었습니다. 일본 정부와 도쿄도는 최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확연하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사회, 경제 활동을 억제하는 긴급 사태로 대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감염 확산 위험을 통제하면서 단계적으로 사회 경제 활동 수준을 높여간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방침이라며 도쿄를 중심으로 일정한 인원의 감염이 계속 확인되고 있지만 긴급사태 선포 상황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부인인 멜라니아 여사가 지난 4월 초 마스크 사용을 독려한 이후 3개월 만에 마스크 착용샷을 공개했습니다. 이는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시 증가하면서 마스크를 외면했던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아진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멜라니아 여사는 트위터 글에는 코로나19를 언급하지 않았지만 함께 올린 영상에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카메라를 향해 손을 흔드는 모습 등이 담겼습니다. 미국의 전설적인 가수 엘비스 프레슬리의 유일한 손자가 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지 매체들은 그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엘비스 프레슬리의 딸 리사 마리 프레슬리 측은 이날 리사 마리의 아들 벤자민 키오가 사망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지 경찰은 키오가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인근 도시인 칼라바사스에서 스스로 쏜 총에 맞은 채 발견됐다고 전했습니다. 키오는 그간 대중 앞에서 모습을 잘 드러내지 않았으나 할아버지와 닮은 외모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구티비 뉴스 오현근입니다. 글로벌 선교방송단과 함께하는 교계 소식을 진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최초의 사성 장군인 고 백선엽 장군의 별세 소식에 각계 인사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위임 목사도 서울 아산병원에 마련된 고 백장군의 빈소를 찾았습니다. 이날 이 목사는 영정 앞에서 조의를 표한 뒤 유가족에게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한편 고 백장군은 오는 15일 국립묘지법에 따라 대전 현충원 장군묘역에 안장될 예정입니다. 백성문화대학교가 지난 10일 주식회사 넥스트유와 상호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교환했습니다. 넥스트유는 엔터테인먼트 회사로 국내를 넘어 해외에서도 한류 문화와 경제 교류를 해오고 있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측은 문화예술 관련 글로벌 인재 발굴과 양성, 대학 브랜드 후원, 재학생들의 일자리 창출 등에 협력할 계획입니다. 백성문화대 송기신 총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학생들과의 교류로 기독교 문화를 접목한 콘텐츠를 많이 만들어 해외 한류를 이끄는 협력 기회를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총회 교육자원부에서 준비 중인 총회 성경체험교육관 지배센터 공사가 8월 초 완공을 목표로 공사가 한창입니다. 센터는 기존 4월 말 완공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로 완공 일자가 연기됐습니다. 지배센터는 다음 세대가 다양한 디지털 콘텐츠로 성경을 체험하면서 학습할 수 있게 5G 기술을 도입했습니다. 통합총회 교육자원부 실행위원들은 지난 9일 총회 창립 100주년 기념관 3층 현장을 방문해 상황을 살피고 완공을 위한 기도를 했습니다.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이 오는 17일 청년들의 삶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청년센터 웨이 출범식을 갖습니다. 기윤실은 코로나19 여파로 청년들이 일자리, 공동체 등에서 활력을 잃게 되면서 경제적, 정서적 문제가 더 심해졌다며 청년들에게 실제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더하기 위해서 청년센터웨이를 설립하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센터는 재무상담을 비롯해 전환대출과 청년생활 장려금 등 생활자립 지원과 경험을 키워주기 위한 커뮤니티를 운영하며 개인 상담 지원도 제공할 예정입니다. 구티비 뉴스 진은입니다. 구티비는 코로나19로 전례 없는 위기를 맞고 있는 한국교회를 살리기 위한 연중 특별기획 주여 이 땅을 치유하소서를 마련했습니다.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회나 단체의 사연을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